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일단은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한 장씩 차례로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서 끊는 거야. 여기.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5장의 카드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이 없어도 이 말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얘는 이 말을 했죠.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는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5장의 카드 중 2장을 뽑을 거니까 5 곱하기 4인데 이제 이거를 나눌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뽑는 순서에 따라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차례대로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했으니까 뽑는 순서의 관계가 있죠. 31하고 13이 서로 다르죠. 각각 경우의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가지입니다. 20가지. 그 중에서 30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30 미만이면 되게 쉬워요. 30 미만인 경우의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1 또는 2가 돼야 돼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는 4가지밖에 없죠. 4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개니까 4장 남았으니까.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도 역시 4가지. 겹치는 거 없죠. 10의 자리 숫자가 완전 다르니까 하나는 10의 자리 숫자가 1이고 하나는 10의 자리 숫자가 2니까 얘는 12, 13, 14, 15, 15고 얘는 21, 23, 24, 25죠. 겹칠 수가 없어요. 총 8가지.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20분의 8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7분의 2 이렇게 보여주면 야 20분의 8 바보 멍청이 4로 나누면 얼마죠?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됐어? 민지? 오답 노트 하세요. 오답 노트 기본적인 문제 꼭 알아야 돼요. 출제율이 한 92%? 92% 정도 됩니다. 출제율이.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수를 B라 할 때, 땡에서 끊어줘야죠. 네. 여기까지 전체 경우의 수지,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36까지예요. 36까지. 별거 없죠, 여기까지는. 자, 이 뒤를 보면 되겠죠?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와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분수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죠. 근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기억나? 3분의 1하고 A분의 1은 같은데 B분의 2만 같지 않을 때. 요럴 때죠. 그죠? 예, 요럴 때.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는 같은데 요거분의 요거만 같지 않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립방정식에서 배웠죠. 특히 요 내용은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냐, 무수히 많냐, 존재하지 않느냐 요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분의 1과 3분의 1이 같으려면 A는 3이 되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두 번째 3분의 1과 B분의 2가 같지 않으려면 B는 6만 아니면 돼요. 6만. B가 6일 때만 3분의 1로 똑같아요. 그죠? 그 외에는 같지 않죠. 근데 B는 주사위에서 나오는 문이기 때문에 6을 제외한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A가 1인 사건과 A가 3인 사건과 B가 아닌 사건, B가 6이 아닌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5 곱하기 1,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결국 확률은 36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오답 노트 합시다. 특히 요거 잘 기억 못해요. 모든 학생들이 요거. 요것도 틀린 사람들은 오답 노트 좀 합시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A,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B라 할 때 주사위 2개 던졌죠? 6 곱하기 6, 36까지예요. 그런데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점 2,6을 지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요. 2,6을 지나는 경우가 많겠어요?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겠어요? 지나지 않는 게 훨씬 많죠. 그죠? 왜? 2,6을 지난다는 건 2,6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6을 지나지 않는다는 건 2,6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A하고 B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지납니다. 엄청 많아요.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지나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경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지나는 경우를 찾은 다음에 전체 1에서 지나는 경우의 확률을 빼서 구할 거예요. 전체 1에서 따라갔어요? 그럼 지난다니까 어떻게 해? 지난다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6은 2a 플러스 b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 a가 1이면 b는 얼마여야 돼? 4 돼야 되죠. 더해서 6 돼야 되니까. a가 2면 b는 얼마여야 돼? 2 돼야 되죠. 더 이상 없어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나는 경우의 확률은 36분의 2예요. 1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18분의 17. 5번. 아무튼 오른쪽 그림같이 3장의 문자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였다. 이것을 섞어서 다시 임의로 나열을 한대요. 이게 섞는다는 말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였건 간에 상관없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이거 3장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냥 이거 3장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앞에 거랑 똑같으냐 다르냐 이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앞에 거랑 똑같으냐 다르냐는 보지 않을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어도 한 카드는 처음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 뭐 구한다 그랬어요? 반대되는 사건 구한다 그랬죠. 그죠? 적어도 하나가 처음 위치에 있다의 반대는 모두 처음과 다른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있던 자리와 무조건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거 지난 시간에 2가지 배웠죠. 요거 지난 시간에 그거 배웠어요. 5명의 학생이 가방을 들고 와서 농구를 하다가 농구가 끝나고 가방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 2명은 자기 걸 가져가고 3명은 남의 걸 가져가는 거죠.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두면 돼요. 이 문제 5명의 학생이 이름이 써있는 책상에 앉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써있습니다. 책상에 자기 이름이 써있어요. 그런데 2명은 자기 자리에 앉고요. 3명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2명은 자기 자리에 앉는 사건과 나머지 3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의 자리, 내 자리 말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가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5명 중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경우의 수 구할 때는 니네 가서 앉아봐. 내가 몇 가지인지 셀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해주는 거라 했어요. 5명 중에서 자기 자리에 앉을 2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얘네 5명 서 있어. 그 중에 2명은 자기 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몇 가지가 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순서에 관계가 없죠. 야, A하고 B하고 가서 니네 자리에 앉아 하든 B하고 A하고 가서 니 자리에 앉아 하든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5 곱하기 4 나누기 2 해서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10가지.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머지 3명은요.
다른 사람의 자리에 가서 앉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똑같이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 여기 칸 좁으니까 요쪽에다가 좀 할게요. 자, A, B, C 세 자리가 있어요. A, B, C 세 자리에 학생 A, B, C 세 명이 가서 앉을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리에 가서 앉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A는 못 앉습니다. A는 못 앉아. 그러니까 B나 C가 앉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B가 앉으면 B가 앉았기 때문에 A하고 C 두 명 남았잖아요. 그죠? 두 명 남았는데 여기엔 A가 앉든 C가 앉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C가 앉았다. 여기에 C가 앉았다면 A와 B 두 명이 남았는데 B는 여기에 못 앉습니다. 아예. 그럼 A밖에 못 앉잖아. 그쵸? 이렇게 앞에 B가 앉았느냐 C가 앉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두 번째 경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못 구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일일이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야. 자,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B가 앉으면 여기 A가 앉거나 여기 C가 앉을 수 있는 여기 A가 앉으면요. B, A, C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여기 C가 못 앉아요.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며. 못 앉습니다. 네, 그래서 C, A, B 이렇게 앉는 방법밖에 없고요. C가 앉아버리면 여기 B가 못 앉으니까 A가 앉고 여기 B가 앉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요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른 자리에 있다가 두 가지. 요거랑 똑같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BIG라고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가 B 자리고 여기가 I 자리고 여기가 G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배열을 할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 셋 다 일어나. 다시 가서 앉아. 라고 보면 되잖아요. 대신에 아까 앉았던데 앉지 마.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앉지 말란 얘기잖아요. 아까 내 자리였던데 앉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말만 다를 뿐이지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니까 확률은 6분의 2 해서 3분의 1입니다. 이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잘 메모해두세요. 요 두 가지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요거예요. 요 두 가지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요겁니다. 네, 1095번. 가위바위보 문제도 되게 잘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 가위바위보 문제를 할 때는 너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되는데. A가 이길 확률은요.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잖아. 그죠?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B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 C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에요. 가위바위보는요. 정말 인간이 만든 게임 중에 가장 공평한 게임이에요. 또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왜냐면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3분의 1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여기서 끊어야죠. 그죠?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27가지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가지. A가 낼 수 있는 게 묵집방, B 묵집방, C 묵집방 이렇게. 자, 그런데 요 세 명은 조금 A가 이길 확률 구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요. 첫 번째, A가 혼자 이기는 경우. 혼자 이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왜냐면 A가 주먹을 내면 B하고 C가 모두 가위를 내야 내가 혼자 이기죠. A가 보자기를 내면 B하고 C가 모두 주먹을 내야 혼자 이기고요. 그죠?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A가 B하고 같이 이기는 경우, A가 C하고 같이 이기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각각 세 가지씩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A하고 B가 같이 이겼다는 거는 C가 혼자 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죠.
경우의 수는. 그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죠. A가 주먹을 내고 이거는요. B하고 C가 가위를 내면 A 혼자 이겨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요. A하고 B가 같이 주먹을 내고 C만 가위를 내면 이 A하고 B가 같이 이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냐면 A만 다른 거를 내는 경우고 이 경우는 C만 다른 거를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똑같죠. 경우의 수는. 상황은 좀 다르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만약에 C가 가위를 냈다. 그러면 A하고 B가 둘이 같이 이기려면 둘 다 주먹을 내야 돼요. C가, 이거 바위라고 할까요? 헷갈린다. 바위. C가 보자기를 냈잖아요? 그러면 A하고 B는 뭐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가위를 내야 됩니다. 이겨야 되니까. C가 뭐 있죠? 가위, 바위보. 바위를 냈잖아요? 그럼 둘 다 보자기를 내야 돼요. 이거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그죠? 예, 그래서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9가지 경우의 수에 대하여 A는 이기죠. 그러니까 27분의 9 해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가위바위보는 잘 모르면 3분의 1 하시면 돼요. 거의 무조건 3분의 1입니다. 자, 1101번. 요것도 틀린 사람들은 오답 노트 좀 할게요. 일단 이게 함께 공연을 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도현이와 준이가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함께 공연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함께 공연을 보기로 했어요.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20%예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도현이와 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각각 80%와 90%입니다. 일요일에 두 사람이 함께 공연을 볼 확률은 그랬어요. 함께 공연을 볼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공연을 보지 못할 확률을 물어봐요. 공연을 보지 못할 확률을 물어봅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상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건 쉬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일요일에 두 사람이 공연을 보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만약에 공연을 보지 못한다면 비가 오지 않으면 같이 공연을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가 와버리면 아예 영영 공연을 못 봐요. 그죠? 아예 비가 와버리면 공연을 못 보고요. 비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연을 같이 못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연을 같이 못 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공연을 같이 볼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비가 오지 않고 도현이가 약속을 지키고 준이도 약속을 지키는 모든 사건이 일어나야 함께 공연을 볼 수가 있죠. 하나라도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쉽죠? 비가 올 확률은 20%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80%, 10분의 8 곱하기 도현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 10분의 8 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 10분의 9 그래서 1000분의 8 곱하기 72인데요. 이거 8을 1000으로 나누면 125 나오죠. 72 3으로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이거는 5의 세제곱이니까 125분의 70 이제 함께 공연을 볼 확률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걸 먼저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사건과 도연이와 준이가 약속을 모두 지키는 사건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상자 AB에 1부터 15까지 각각 15장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두 상자에서 A에도 지금 1부터 15까지가 있고요. B에도 1부터 15까지가 있대요. 각각 이렇게 두 상자에서 각각 한 장씩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경우의 수로 구해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확률로 계산을 해서 확률의 계산으로 갈 건지 이걸 정해야 돼. 이걸 정해야 돼. 쌤은 요걸로 갈 거예요. 요걸로 갈 겁니다. 확률로 계산할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상자에서 각각 아예 이거 두 가지 다 풀어볼까요? 두 가지 다?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냥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볼게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 한 장을 꺼내는 경우의 수 15가지, B에서 한 장을 꺼내는 경우의 수 15가지 해서 225가지인데 일단 안 나눌게요. 15 곱하기 15로 나눌게요. 약분할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냐면은 두 상자에서 꺼낸 카드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예요.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짝수와 짝수를 꺼내는 경우 또는 두 번째, 홀수와 홀수를 꺼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이 안에 각각 짝수와 홀수는 몇 개씩 있어요? 짝수가 7개, 홀수가 8개씩 들어있죠.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를 꺼내는 경우에서 7가지, 여기서 짝수를 꺼내는 경우에서 7가지. 플러스 여기서 홀수를 꺼내는 경우에서 8가지, 여기서 홀수를 꺼내는 경우 8가지. 이렇게 해서 15 곱하기 15 분의 7 곱하기 7 플러스 8 곱하기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약분이 안 되네요. 약분하려고 했는데 225분의 49 곱하 플러스 64 해서 225분의 얼마죠? 113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확률로 계산해 볼게요. 확률. 자, 이거는 자, 일단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이번에는 그냥 확률의 계산으로 접근해 볼게요. 확률의 계산. 확률의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예 애당초에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A에서 짝수가 나오고 and B에서도 짝수가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A는 카드가 15장 있는데 그 중에 짝수가 7장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15분의 7 곱하기 B도 마찬가지죠? 15분의 7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A에서 홀수가 나오고 and 동시에 B에서도 홀수가 나온다. 그러면 15분의 8 곱하기 15분의 8 둘이 더할 거죠? 분모는 15 곱하기 15로 똑같으니까 15 곱하기 15분의 7 곱하기 7 플러스 8 곱하기 8 아까랑 똑같죠? 그죠? 경우의 수로 하든 확률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흰 공과 검은 공이 합하여 9개가 들어있었어요. 오, 흰 공이 몇 개인지 검은 공이 몇 개인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합하여 9개가 있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한 개의 공을 또 꺼내요.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또 꺼내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복원 추출. 다시 복원을 하고 뽑는다. 이런 얘기거든. 이 복원 추출을 하면 뭐가 좀 달라지냐면 앞사람이 뭘 뽑았느냐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사람이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그 뽑았던 당첨을 다시 채우고 내가 제비뽑기를 하기 때문에 앞사람과 내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아무런 연관이. 이렇게
전혀 연관이 없는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독립사건. 뭐 여러분은 배우지 않는 단어예요.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흰공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분해 보래요. 흰공이 한 번 이상 나온다는 건 뭔 얘기야? 두 번을 뽑을 때 첫 번째 흰공이 나오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오거나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오거나 아니면 두 개 다 흰 공이 나오거나 했던 얘기죠. 그렇죠? 이걸 다 구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하나 빠졌어요. 두 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만 빠졌네요. 그죠? 아,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이 9분의 5라는 이야기니까 두 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이 9분의 4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 9개 중에 검은색 공이 n개 들어있다라고 하면요. n개 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9분의 n이죠. 9개 중에 n개가 검은색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9개로 돌아가요. 검은색도 다시 n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검은색이 나올 확률도 9분의 n이죠. 그랬더니 9분의 4가 나왔대요. 양변에 81을 곱하면 n제곱은 36이죠. n은 6개입니다. 간다. 다음 문제 1124번 볼게요. 봅시다.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쌤은 이렇게 해요. A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이 2개, 화이트네요. 화이트가 2개, 레드가 6개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화이트가 3개, 레드가 3개 들어있다. 오, 주머니 좀 공이 많네요. 그죠? A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꺼내서 B에다가 집어 넣을 거래요. 그리고 B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낼 건데 여기서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레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레드가 나올 확률을 구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뭘 줬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흰색을 줬을 수도 있고 빨간색을 줬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이 얘기 했었어요. 얘가 흰색을 줬느냐 빨간색을 줬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서로 다르죠. 다를 땐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를 때는 첫 번째 A에서
흰색을 받은 경우, 이 경우를 따져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에서 흰색을 B로 보낸 다음 B에서 빨간색이 나오는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 돼요. 모두 그죠? 모두 A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8분의 2입니다. 8분의 2. 그렇게 되면 B에는요, 흰색이 3개가 아니고 4개가 되죠. 4개로 늘어났지. 그죠? 그러니까 B에서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 되는 거죠. 하나 늘어났죠. 그죠? 예, 다시 3을 고쳐놓을게요. 예, 곱해줘야 돼.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두 번째는 A가 B한테 빨간 공을 줬어요. 빨간 공을 줬는데 빨간 공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B는 무조건 빨간 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A가 B한테 빨간 공을 줄 확률은 빨간색을 꺼냈다는 얘기니까 8개 중에 6개가 빨간색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그렇게 되면 빨간색이 4개로 변하겠죠? 그쵸? 그러면 공은 총 7개로 변하고요. 빨간색은 4개니까 B에서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7분의 4죠. 됐어. 곱하면 7, 8에 56분의 6. 7, 8에 56분의 24.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56분의 30. 여기서 약분하지 말라 그랬어. 어차피 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6으로 나누면 얼마? 6 안 나눠지네요. 얼마로 나눠지나요? 2로 나눠지나요? 28분의 15. 이렇게. 28분의 15. 3번 경기를 하여 2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하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석연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일 때 이 시합에서 석연이가 이길 확률, 승리할 확률 꽤 크죠? 그죠? 석연이가 이길 확률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석연이가 승리하려면 2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2승을 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연승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번 다 이기는 거야.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그럼 세 번째 경기 할 필요 없죠. 9분의 4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2승 1패 하는 겁니다. 2승 1패. 2승 1패. 중간에 한 경기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막 지는 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그죠? 이게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2번. 뭐 있냐면 승패승이 있고요. 승패승, 패승승이 있습니다. 승승패는 없어요. 승승은 여기서 한 거야. 여기서 한 거야. 2번밖에 없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3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2번. 승승패는 없어요. 승승패는 없습니다. 승승했으면 이거 안 해, 아예. 오케이? 그래서 따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얼마예요? 27분의 8. 그죠? 그럼 이것도 27분의 12로 바꿉시다. 어차피 더 할 거니까요. 27분의 20. 이 RPM 401번. 요 X하고 X는 똑같은데 요 3Y하고 마이너스 3Y 달라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돼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3Y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Y 이렇게 봐서 이거 두 개가 똑같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X라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X 이렇게 바꿔 놓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3Y, X와 3Y의 합, X와 3Y의 차 이렇게 되잖아. 그럼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어. 합차 공식. 합차 공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Y 전체의 제곱.
그래 놓고 이제 x에다가 x-2를 다시 대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앞에 것만 전개하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상수항 뒤로 빼고요. 요거 먼저 썼겠죠? 마이너스 9y 제곱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마마뿔 여기 있네요. 3번. 이렇게. 요거는 뭐 필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쌤이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요거는 뭐 그죠? 필기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에 405번 해볼 건데 이 405번은요 여러분이 이게 중학교 때는 잘 안 써먹어요. 고등학교 가면 진짜 많이 써먹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얘는 어떻게 전개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상수항 1하고요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여기 상수항 2하고요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4를 더하면 역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전개할 거예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거 두 개를 먼저 전개하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 두 개를 먼저 전개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이걸 전개할 때 맨 앞에는 그냥 x 제곱이고 이 두 번째 x의 개수가 상수항의 합이거든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해도 마이너스이고 얘네들이 더해도 마이너스이라면 이 두 개를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 두 개를 전개해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2차항하고 1차항이 똑같아지는 거지. 봐봐요. 자, 이거를 전개하면 x제곱 오고 이거랑 더해서 마이너스 2x가 오고 이거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x제곱이 오고 상수항끼리 더한 마이너스 2가 x의 개수로 오고 상수항끼리 곱한 마이너스 8이 오고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똑같아져요. 이렇게. 그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x. 치환하면 얘는 x-3 곱하기 x-8이니까 다시 항이 두 개 됐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 이거 또 더한 거 이렇게 온다.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다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얘를 완전 제곱식이니까 제곱을 해야 돼요. 제곱을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제곱을 하죠. x의 4제곱. 두 번째는 둘이 곱한 마이너스 2x 세제곱의 2배 마이너스 4x 세제곱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요 뒤에 있는 2x의 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들어가죠. 얘는 좀 쉬워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1x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2x 그리고 플러스 24 하면 얘는 항상 여기만 동영이 하나 딱 있어요. 여기만. 그래서 요것만 마이너스 7x 제곱으로 고치시면 답입니다. 이거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x 세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더해라 그랬죠? x 세제곱의 개수 a와 x의 개수 b를 더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8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봐봐. 선생님 신기한 거 알려줄게. 봐봐. 이게 지금 A가 얼마인지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죠? 봐봐. 이거랑 더해봐요.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x계수 구할 거잖아요. x계수. 요거랑 곱해요. 이렇게. 곱해.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이렇게 셋이 곱해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8. 네, 요번에는 아까 요거 뺐었죠? 요거 뺐고
요번에는 요거 빼고 셋이 곱해요. 3, 4, 12. 요번에는 요거 빼고 이렇게 곱해요. 플러스 24 하면 22.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고등학생 다 정리하나. 고등과정을 딱 배우고 나면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이렇게 말고 알려줄 거야.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럼 진짜 빨리 할 수 있어. 선생님 속도로 할 수 있어. 그렇다고요. 나중에 다 배웁시다. 다음 409번 해볼게요. 409번. 409번은 그 설명할 게 조금 있어. 이게 유형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거 좀 천천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주어진 수를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때 그랬는데 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생님 계산 잘 못하지만 어떤 때 보면 또 되게 빨리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이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98의 제곱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98 곱하기 198 해야 되잖아, 그죠? 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9,604. 봐봐. 여러분 계산이 안 보이는구나. 198 곱하기 198은 왜 틀렸지? 잠깐만. 왜 틀렸지? 39,004 아닌가? 39,004? 아니, 39,604 아닌가? 2 8, 아니구나. 198의 제곱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면 200 마이너스 2의 제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4만 4에서 800만 빼면 되기 때문에 39,204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의 제곱이면 4만이고요. 4만. 그리고 얘네들이 곱한 거 400의 2배니까 800을 뺄 거고요. 그리고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4만에서 800 빼면 39,200인데 4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에요. 요 정도 암산은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요 정도 암산.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죠. 198 곱하기 198 안 해도.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곱셈 공식을 사용한 거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걸 사용했다는 거지. 이걸 사용했다. 이렇게. 103의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103의 제곱도 103은 제곱하기가 힘든데 100 플러스 3은 제곱하기가 어렵지 않단 말이죠. 100도 쉽고 3도 쉽고. 그죠? 그러면 1609 이렇게 나오겠죠. 100의 제곱 만. 둘이 곱한 300의 2배 600. 그 다음에 3의 제곱 9.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썼다 이거지. 완전 제곱식. 근데 이제 3번에 104 곱하기 98. 이건 제곱이 없잖아요. 서로 다른 수 두 개를 곱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합차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이걸 쓰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합차 공식을 쓸 거면요.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제곱을 할 거잖아요. 그 제곱하는 숫자가 빡세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104 곱하기 98을요.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104와 98의 합이 얼마냐? 이거를 자꾸 안 해버릇하니까 더 못해. 104 더하기 98 하면 얼마냐? 202잖아요. 202, 그죠? 202를 2로 나누면 100일 나오거든요. 100일.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1 플러스 3 곱하기 101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10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이거 더 귀찮아 이거. 이거 더 귀찮아 그죠? 이거 그냥 이거 하고 말지 왜 이걸 해?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얘는 차라리 100 플러스 4 곱하기 100 마이너스 2 하면 100의 제곱 만에서 얘네 둘이 더한 2에 100 곱한 200 더하고 8 빼면 되는 거고. 만
19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냥 100이 x라고 보는 거야. 100을 x라고 보는 거야. 이거. 그러면은 100 플러스 4 곱하기 100 마이너스 2에서 100을 x라고 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잖아요. 이거 만, 이거 200 이렇게. x가 100이니까. 이거 훨씬 빠르죠, 이게. 이거보다는. 그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지. 이 공식을 사용했다는 거지. 이 공식을 사용. 근데 4번 같은 경우는요. 4번은 103 곱하기 97이란 말이야. 그러면 103은 100 플러스 3이고요. 97은 100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100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만 빼기 9니까 되게 쉽죠. 9991.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합차 공식을 썼다는 거죠. 합차 공식을 썼다. 근데 이것도 안 그래요. 이거 504하고 507을 합차 공식을 쓰려면 504하고 507 딱 가운데의 숫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딱 가운데. 103하고 97 더하면 200이야. 200을 2로 나누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보다 3이 크고 얘는 100보다 3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똑같아야 되니까 합차 공식은. 앞뒤 숫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얘는 504와 507의 반이면 1011의 반이니까 505.5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힘들죠. 505.5 마이너스 1.5 곱하기 505.5 플러스 1.5는 더 힘들지.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쓰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오케이? 예, 이거는 차라리 500 플러스 4 곱하기 500 플러스 7 이렇게 하는 게 쉽지. 500 제곱하는 건 별거 아니니까.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뭘 쓸 거냐? 제곱이 있으면 거의 100%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렇게 숫자 두 개를 곱할 때는 이제 이거와 이거의 딱 가운데, 이거와 이거의 딱 가운데 평균이 이렇게 쉬운 숫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쉬운 숫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3번 한번 볼게요. 413번. 이제 완전 제곱식을 루트를 사용한 식에다가 이제 적용을 좀 시켜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힘들지. 이거를 차라리 2-3루트 7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편하죠. 이 마이너스를 굳이 앞으로 보낼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배운 건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쌤은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해요. 먼저 앞에 걸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제곱을 해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얘를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는데 3도 그냥 제곱을 하고 루트 7도 제곱해서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마이너스고 둘이 곱한 6 루트 7의 2배가 가운데에 들어가죠. 이렇게. 쌤은 요거 두 개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제곱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러면 4, 7, 9, 63. 63이니까 67 마이너스 12 루트 7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그죠? 제곱 먼저, 가운데는 꼭 두 수의 곱의 2배.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하죠. 417번. 유리화를 해봅시다. 유리화. 3-2 루트 2 분의 2 루트 2 플러스 5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유리화를 할 거예요. 유리화를 하는데 유리화 할 때는 분모에 2 루트 2가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2 루트 2를 없앨 건데 이 2 루트 2를 없애겠다고 여러분이 분모 분자에 2 루트 2를 곱하시면요. 분모 분자에 2 루트 2를 곱하시면 얘네들이 곱해지면서 루트가 남습니다. 루트가 남아요. 안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제곱을 하면요. 방금 전에 본 것과 똑같이 제곱을 한다고 해서 9 플러스 8 마이너스 12 루트 2 하면 이거 안 없어져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처음에 배울 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곱을 통해서 루트를 없애고 싶으시면 루트가 혼자 있게 하시고 제곱을 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스킬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변이나 좌변 한쪽 변에 루트가 혼자 있을 때는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져요. 근데 혼자 안 있고 이렇게 다항식의 모양으로 있을 때는 제곱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쨌든 루트를 없애려면 제곱을 하긴 해야 돼. 제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3도 루트가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3 플러스 2루트 2, 분모 분자에 3 플러스 2루트 2를 곱해요. 어떤 기준으로 곱한 거예요? 3은 똑같고 2루트 2도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르게 곱한 거예요. 왜? 하차 공식 쓰려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도 제곱, b도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어쨌든 루트는 없어지니까.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3 플러스 2루트 1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분모는 3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이에요. 3의 제곱 9, 2루트 2의 제곱은 8이니까요.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분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요렇게 곱해서 3루트 2,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4,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15,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10 루트 2 해서 19 플러스 13 루트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푸세요. 왜냐면 곱셈공식 변형 많이 어렵거든요. 420번까지만 푸시고요. 네, 갖고 와보세요. 420번까지만 풀어보세요. 그럼 숙제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